네, 장관님. 네. 저희가 원인을 계속 찾는 이유는 진단을 해야 해법이 나오기 네. 때문입니다. 저희가 뭐 저녁 한 끼 먹는다고 진짜 소주 한 잔 한다고 이런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제거하거나 원인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게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근거를 토대로 합리적 추론을 통해서 핵과 관련돼 있지 않느냐. 자체 핵무장 발언이 주요 정치인 그것도 여당에서 나오기 시작하면서 무엇보다 대통령에 의해서 나오기 시작했던 2023년 1월부터 그 문제가 심각하기 시작했다라고 추측했던 겁니다. 그런 추측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도 확인하는 경로가 있습니다. 의원들 의원 외교합니다. 네. 제가 미 상원 의원을 통해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그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2023년 1월에 대한민국 수장인 국가 원수인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나온 발언, 그 이후에 워싱턴 선언에 뜬금없이 NPT 체제 하에서의 의무를 다시금 되새김질하는 발언이 나옵니다. 문구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일종의 경고성이었다라는 학자들의 분석이 다르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무엇보다 2023년 6월부터 핵무장과 관련된 국내 정치인, 여당 정치인의 발언 하나하나, 그 다음에 동태까지도 리스트업이 돼서 미 정부에 그것도 안보실에 보고가 됐다고 합니다. 자, 좋습니다. 이까지입니다. 어떤 의원실인지는 정말 비밀을 전제로 한다면 저 장관님께 또는 TF에 말씀드릴 용이 있습니다. 자, 이걸 바탕으로 그리고 또 거기서 준 정보를 바탕으로 제가 이제 팩트를 하나하나 체크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묻겠습니다. 국방수권법이라고 장관님 아십니까? 네. 네, 어떤 법이죠? 매년 이 세출 예산 법안이 국방 세출 예산에 관한 법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세출 예산뿐만 아니라 팔로시, 그러니까 정책도 들어가고 네. 심지어 법안을 어멘드도 하는, 그러니까 개정도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외 군사 전략의 틀을 제공하고 한일 등 동맹국에 대한 뭐 방위 정책이라든지 주한미군 문제, 대북 확장 억제 전략 이런 것들 다 들어가는 군사적 전략의 총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대한민국 정부는 누구보다 예민하고 또 그것들이 하원 통과되고 그리고 또 상하원 조정위원회 통과되고 최종적으로 보통 12월께 통과되죠. 네. 예, 그렇게 통과되는 그때까지도 그 내용을 신경 써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에너지부 관련해서 국방수권법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 아셨습니까? 보고받았습니다. 보고받았죠. 네. 이게 처음이랍니다. 민간국가 관련 개정 법안이 국방수권법 통과되고 며칠 뒤에 통과됩니다. 이 모든 법률의 시행 시기가 바로 4월 15일입니다. 자, 민간국가 리스트가 시행하는 시기가 4월 15일이죠. 괴를 같이 합니다. 바로 작년 12월, 그러니까 여기 계신 과기부에서 파악하기 이전에 이런 징조가 다 있었다는 겁니다. 관련된 내용에 따라서 개정된 법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PPT. 네. 네, 현행 법안이 왼편이고요. 개정안이 오른편입니다. 현행 법안은 관련해서 에너지부 장관은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신원조사 등의 이제 다양한 권한을 행사합니다. 개정안에는 The Administrator라고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 National Nuclear Security Administration 국가 핵안보국의 수장을 이야기합니다. 자, 국가 핵안보국은 어디에 소속된 건지 아십니까? 에너지부입니다. 맞습니다. 에너지부 안에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니, 외교부 장관이 있는데 외교부 장관 아래에 있는 별도의 장에게 어떤 권한을 주는 게 좀 쉽지 않거든요. 자, 왜 국가 핵안보국 수장에게도 이 권한을 주지? 하던 차에 적용시설과 관련해서 구체화시킨 내용을 보면 점점 더 이해가 됩니다. 자, 적용시설이 지금도 계속 우리가 민간국가 리스트 얘기하면서 NSL, 국가안보연구소의 출입에 대한 얘기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2024년 12월 통과되고 올해 4월 15일 리스트와 같이 발효되는 여기서는 핵무기 생산 및 연구시설과 관련 기술 보유시설도 그 적용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핵무기 생산시설 그리고 해군 원자력 추진 관련 부지까지도 출입통제에 해당이 됩니다. 허필 핵입니다. 자, 다시 국방수권법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에너지부 민간국가의 보안 강화와 관련된 규정은 이전에는 국방수권법에는 없던 조항입니다. 국방수권법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단순한 기술 유출과 관련된 단기원으로 이제 좁은 시틀로 보는 것들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사실 전략자산과 관련된 기술이 뭐 단적으로 얘기하면 핵이고 그것과 관련해서 국방정책의 큰 틀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겠다라는 미 의회와 정부의 의지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간 국가 리스트 자체가 국가 안보를 목적이 제일 큰 대전제이기 때문에 전 뭐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특별하게 비단 에너지부의 리스트가 아니라는 데 핵심이 있습니다. 이 관련 규정들을 보면요. 이것과 정보를 공유하는 부처가 어디냐면요. DOD, 국방부죠. 그다음에 CPS, 대통령 직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재무부가 주도하고 국방부, 국토교통부, 상무부, 국무부, 에너지부, 법무부 다 들어가가지고 사실 전략자산에 대한 투자까지도 심사합니다. 그리고 BIS, 상무부 소속기관으로 수출 통제와 관련해서 합니다. 여기와 정부가 교류된다는 겁니다. 민간 국가 리스트 분명히 지정권자가 다르긴 하지만 국방부에도 있습니다. 그 민간 국가 리스트는 서로가 정보를 공유하고 사실상 이 리스트가 저쪽에 참조된다는 게 통상의 견해입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에너지부의 리스트에 그치는 것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지 않았다면 자체 핵무장을 주구장창 주장해야 되는 국가 원수가 있는 대한민국은 그 어떤 방식의 제재를 또 당했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 어떻게 된 줄 알아요? 관련된 조항을 봤더니 동맹국가의 민간국가 리스트를 통보한답니다. 저희는 동맹국가잖아요. 우리한테. 그럼 우리의 우리는 통보의 대상이기도 하고 뭐 통보되는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건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홍보 절차는 없는 것으로 미국이 확인을 했습니다. 네, 관련해서 제가 분명히 설명드렸습니다. 제 발언을 주장하고 서로가 교체해서 정보를 보완하고 참조하는 리스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DOD의 리스트입니다. DOD 리스트가 된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DOD에 한정이 된다, 에너지부에 한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안이한 대처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방책을 찾을 수 없는 무책임한 대로라는 것이죠. 에너지부에 한정됐다고 생각 안 하고 있고요. 미국의 핵 외교부에 발표된 그러니까 이 건이 보면 이거 굉장히 단순한 거야. 곧 해결할 거야. 장관 대 장관이 마주만 앉으면 해결할 것 같이 가볍게 얘기했습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국방수권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올 한해 미국의 국방의 틀, 전략자산 배치 틀, 조합기구 등등 모든 국가 관련된 그 틀 안에 바로 이 민간국가 리스트와 관련된 협회 개정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말이에요. 근데 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난 1월에는 그 원자력 에너지 분야에서 한미 양국이 전략적인 협력을 하기로 하고 MOU도 체결하고 또 상업적인 합의도 이루어진 아주 건설적이고 전략적인 협력이 이루어졌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것과 이것이 연결돼서 이런 규정으로 반대 나갔다는 건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꼭 그 국방수권법의 규정이 한국을 타겟해서 들어간 거라고 말씀드릴 그 근거도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에 대해서 국방수권법이 처음 언급이 되는데 허필 그때 한국 글쎄 뭐 우연의 일치도 있겠지만 하여간 무겁게 보고 있습니다. 가볍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예.